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볍게 읽고 천천히 사유하는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셨나요? 저에겐 이런 아침이 있었는데요. 알람은 아까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정신은 이미 깨어 있는데 이상하게 몸은 손뭉지처럼 무거워져서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출근을 해야 하나? 병가를 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겨우 출근을 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모니터 속 투두 리스트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사에 의해 꽉 채워진 업무들,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한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고 당장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어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아침을 맞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인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기력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한 녀석인 것 같아요. 우울한 것도 같고 불안한 것도 같고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있는 감정. 그래서 더 애매하고 더 빠져나오기가 어려운데요.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더 움직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게으른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무기력은 사라지기는커녕 더 깊어지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작은 일 하나도 해내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가고 우리에게 남는 건 자기 혐오와 피로감 뿐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창수 교수님은 저서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기력은 비난받아야 할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보내는 SOS 신호라고요. 오늘은 이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와 무기력을 정말 무기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무기력은 왜 오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무기력의 대표적인 원인을 다음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체력의 문제입니다. 몸이 지쳐 있으면 마음도 같이 무너지기 쉬운데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피로가 쌓이다 보면 의욕은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건 정신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신체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의지력의 고갈입니다. 우리는 흔히 계속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의지력은 무한 자원이 아닙니다. 계속 쓰다 보면 반드시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실패를 예약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급격히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자율성이 사라지는 순간 에너지도 같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움직이기보다는 멈추는 쪽을 선택하는데요. 이것은 나약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무기력의 원인을 찾았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하나하나씩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몸이 먼저다. 너무 뻔하게 들리시나요? 이건 정말 기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기력이 오래 지속된다면 의지 탓을 하기 전에 수면, 식사, 건강 상태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기력감이 너무 오래 간다 싶으면 혹은 내 의지로 도저히 조절이 안 된다면 정신 승리를 외치기 전에 먼저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비타민 부족과도 같은 영양 불균형이 마음을 주저앉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 마음을 탓하기 전에 내 몸의 연료가 충분한지부터 체크하는 것이 무기력을 대하는 첫 번째 예의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 의지력을 회복하는 작은 성취의 마법.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바로 이것인데요. 무기력한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하지만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실천 전략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합니다. 이건 무조건 할 수 있어 싶은 아주 작은 목표 하나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작은 목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보는 것. 오늘부터 체육관에 가서 30분간 운동을 할 거야 라는 결심보다는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체육관에 가서 그냥 5분만 앉아 있다가 오자 와 같은 작은 시작이 마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실행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잃어버렸던 자기 신뢰도 조금씩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이라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연민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자비심이 필요할 때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관조와 독립.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붙잡고 계속 생각하면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태도는 관조입니다. 개입할 수 없는 일에는 감정을 덜어내는 연습. 이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는 것인데요. 기대를 낮추면 삶이 가벼워지고 잘하려는 시도를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 그러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정한 일을 내가 정한 시간에 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 그리고 잘하려고 하지 않는 시작. 이 차이가 무기력을 끊어내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무기력 차단 루틴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죠. 제가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무기력 차단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 감동을 준 것이 있는 대상이나 사건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수선화, 놀이동산에서 우연히 보았던 신비로운 대왕 잠자리, 아이의 첫 걸음마의 순간,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 등입니다. 무기력은 어쩌면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신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내가 너무 지쳐 있는 건지, 혹시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저 잠시 방향을 잃은 것인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목표를 조금만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게 시작하고 하나하나를 끝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를 토닥여 주는 것.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다시 내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무기력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 즉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무기력을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퇴치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반복해서 찾아오는 무기력을 조금은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는 가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잘 보내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벼운 책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